안녕하세요. YBM 멜리사 쌤입니다. 요즘 초등영어 수업을 하는 학원을 보면 매우 다양한 형태의 학원, 공부방들이 많은데요. 프랜차이즈도 많지만 다양한 성격과 수업 방식으로 영어 수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것은 자기 주도로 수업을 하는 학원, 공부방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영어 수업 방법 중 자기주도 수업 교수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원이나 공부방을 준비하시는 원장님이 계신다면 이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주도 수업은 코칭식의 수업 형태로 전체 시간 중 일부 시간을 특정 학생에게 할애하여 수업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강의식 수업보다 자기주도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들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학생들의 영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도 있지만 한 시간에 3개의 클래스를 오픈하려면 3명의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수업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자기주도 수업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학생별 맞춤 수업, 즉 세분화된 레벨로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 외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수업에 올 수 있다는 점이고 1인 체제로 운영 및 수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기주도 수업을 할 때 교재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초등 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커리큘럼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영역이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학습이 가능한지 커리큘럼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학생 스스로 학생 및 미션 수행이 가능한 교재인지,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잘 되어 있는지,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을 스스로 해야 되는 미션이 많기 때문에 많이 쓰고 반복해서 말하고 읽을 수 있는 교재인지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라이팅이 포함된 교재이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지도와 관리가 편한 교재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기주도 수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 반에 적당한 학생 수는 몇 명이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자기주도 수업을 해봤지만 6명에서 8명 정도가 가장 컨트롤하기 좋았습니다. 만약 10명 이상이 되신다면 보조 강사를 활용하여 답 체크라든지 간단한 테스트 등을 맡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등원 시간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인데요. 자기주도 수업의 장점 중 하나가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 자유롭게 등원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컨트롤하기 너무 힘드시니 대략의 시간을 두고 그 시간에 등원하게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기주도 수업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클래스 컨트롤인데요. 조금만 관리를 못하면 학생들이 혼자 가만히 있거나 노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계속적으로 미션을 수행해야 하며 강사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코칭해 주셔야 가이드나 학습 플랜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미션을 완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데일리 스터디 플랜을 교재별로 만들어 활용했더니 수업이 훨씬 편했는데요. 하루 수업에 대한 스텝, 미션 등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학생들이 미션을 수행하고 있을 때 강사들은 돌아다니면서 그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코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런 수업을 많이 한 학생들은 영어 외에 다른 과목도 이 방법대로 하여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는 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시간 되실 때 꼭 데일리 스터디 플랜을 만들어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효과적인 자기주도 수업을 위해서는 컴퓨터, 태블릿 PC 등 디바이스 등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좀 더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디바이스를 활용하면 복습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해결되어 학생의 부족한 부분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수업 방법으로 영어를 가르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탄탄한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의 영어를 지도해야 하는 것이겠죠.
중등과 다르게 초등은 4가지 영역을 모두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강사가 교재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프로그램과 커리큘럼만 준비된다면 좀 더 편하고 체계적으로 수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기주도 수업을 하실 때 활용하면 좋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자기주도 학원은 원장님께서 직접 수업을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 시간을 활용해 수업 준비, 상담 등을 하셔서 오후에는 수업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반의 학생은 5명에서 8명이 적당하고 그 이상일 때는 분반을 하시거나 보조 강사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이 필수가 되고 있으니 컴퓨터나 태블릿 PC 등 같은 디바이스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주도 수업은 사소한 디테일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니 등원 시간을 잘 조절한다든지 스터디 가이드를 활용하거나 라이팅 미션을 조금 더 많이 준다면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 시간에 쫓기지 않고 편안하지만 체계적으로 수업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초등 영어 학원을 운영하신다면 참고해야 할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원을 운영할 때 학부모님들을 많이 활용했어요.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진행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 외 학원 행사 때 친한 어머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홍보해 주셨답니다. 어머님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학원을 하다 보면 상담할 일이 많죠. 상담 전에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꼭 파악하시고 상담 후에는 꼭 내용을 정리해야 다음 상담에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같은 질문을 또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재밌게 학원에 오는 방법 중 하나가 많은 칭찬, 많은 선물 아시죠? 액수를 떠나 학생들이 동기부여 될 수 있는 당근을 많이 주시고 특히 말하기 숙제를 많이 내주시고 당근을 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말하기 숙제는 어머님들께도 보이고 들리는 숙제이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외 방학을 활용한 다양한 특강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효과적인 자기주도 수업의 운영법과 교수법을 알아봤는데요. 학생이 줄고 있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대책도 빠르게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학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업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신다 하면 자기주도로 수업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